안녕하세요.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입니다. 오늘의 자료는 7장 부채 중에서도 비유동 부채인 사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부채라고 하는 것은 상환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상환하는 기간에 따라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상환하는데 1년이 초과되는 것을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의 계정에는 매입 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유동성 장기부채 등이 있고요.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계정들은 장기 차입금이나 사채,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유동부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계정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유동 부채 계정에는 장기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특이하게도 장기자가 들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유동부채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장기부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요. 원래는 장기부채였으나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한 유동부채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차입일이 2018년도 5월 1일날 돈을 빌려서 4월 30일에 갚기로 하고 이렇게 3년간 차입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2018년도 5월 1일일 경우에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기말이 도래했을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경우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요. 만기일이 2021년 4월 30일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 차입금이란 계정을 사용하시면 안되고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으로 대체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유동 부채에서 대표적인 계정인 사채 계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발행한 장기 채권을 사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인 발행, 두 번째는 액면 발행, 세 번째는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사채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받는다. 달리 말하면 투자가에게 돈을 빌린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 이 사채 안에는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율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업에서 주는 이자를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제외한 시장가에 형성된 이자를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이 액면 이자율과 시장가에 형성된 시장 이자율을 서로 비교해서 발행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할인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채를 발행할 때 이 사채의 액면가는 불변이다 라는 부분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사채의 액면가가 100만원이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할인 발행을 하든 할증 발행을 하든 항상 만기가 됐을 경우에는 액면가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채의 액면가는 불변이다 라는 것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할인 발행을 하는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요. 액면 이자율이 5%고 시장 이자율이 10%다 라고 하면요. 이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이 우리 기업에서 제시한 이자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액면가가 100만원일지라도 이것을 90만원에 판매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액면가보다 발행가를 더 싸게 하는 것을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분계는 먼저 대변의 사채의 액면가 100만원을 먼저 놓으시고, 그리고 발행가만큼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 90만원 이렇게 차변해서 증가를 시켜주시면 차변에 1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손해난 10만원에 대해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으로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액면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액면가만큼 돈을 받고 발행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액면 이자율이 10%고 시장 이자율이 10%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서로 간에 똑같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액면가만큼 사채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변에는 사채 하시고 액면가 100만원을 그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차변에 100만원만큼 팔았기 때문에 보통예금 100만원을 증가시켜주는 분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할증 발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 이자율이 10%고 시장 이자율이 5%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투자가들이 우리가 주는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사채를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액면가보다 발행가, 즉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을 좀 더 높게 설정을 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면가보다 좀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할증 발행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분계는요, 사채의 액면가인 100만원을 먼저 대변에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110만원에 팔았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11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이익분 1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10만원의 차익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으로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채를 발행할 때 들어가는 사채 발행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채를 발행할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사채 발행비가 들었다라고 해도 이 사채 발행비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발생한 효과는 먼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가산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을 해서 이 대차 평균의 원리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채 발행비가 있을 경우 할인 발행을 했을 경우를 한번 분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액면가가 100만원이고 발행가가 90만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사채가 5만원이 들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사채를 발행했을 때 액면가는 불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의 액면가인 100만원을 먼저 써 주시고요, 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이때 발생한 사채 발행비 5만원도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85만원만큼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 것은 비용으로 인식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금액이 10만원이 아닌 사채 발행비까지 포함해서 15만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5만원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해야겠죠. 사채 발행비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5만원의
관련된 효과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가산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액면 발행을 했을 때 사채 발행비 5만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분개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에 사채의 액면가인 100만원을 그대로 대변에서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 100만원이 아닌 사채 발행비 5만원만큼을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 95만원만큼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사채 발행비 5만원을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았어도 손해를 5만원만큼 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이 5만원의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만원 이렇게 분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증 발행을 했을 때 사채 발행비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가 100만원이고 이것을 발행가 110만원에 판매를 하고 사채 발행비가 5만원이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똑같이 먼저 대변에 사채의 액면가인 100만원을 그대로 써주시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이 110만원이 아닌 사채 발행비 5만원을 제외한 105만원을 분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익 받던 금액 10만원에서 사채 발행비 5만원을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5만원의 이익으로 인식을 하고 이것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채 이자 비용의 계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의 이자 비용을 계상할 경우에는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이자 비용을 계상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인 발행했을 경우를 보게 되면요, 할인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액면가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판매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더 적은 금액으로서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겠죠. 그러나 만기 시에는 액면가까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처음에는 적은 금액에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만기 시에는 액면가까지 맞춰주면서 이자 비용을 지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매년 증가한다 라는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할증 발행했을 경우에는요, 먼저 액면가보다 더 많은 돈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자 비용을 좀 더 많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 시에는 똑같이 액면가 100만원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에서 액면가까지 또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증 발행했을 경우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꼭 외우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요, 실제로 지급하는 현금 이자 또는 액면 이자는 매년 동일합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최초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 주기로 한 이자 비용 자체는 그대로 액면 이자로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하는 현금 이자는 매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채의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 됐던 할인 발행이 됐던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상가액이 매년 증가한다라는 부분과 실제로 지급하는 현금 이자가 매년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산회계 1급과 전산 세무 2급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부채 중에서도 비유동 부채의 대표적인 계정인 사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채 부분은 이론 시험뿐만이 아니고 분개하는 실무 문제도 잘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비유동 부채의 또 다른 대표적인 계정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